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CNN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과 살펴보았고 구현을 해보았는데 또 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신 단어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 아니면 뭐 인풋에서 컨볼루션을 해서 나오는 이 부분을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클래스 액티베이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그래서 줄여서 캠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또는 딥러닝에서의 이슈가 무엇인지 한번, 딥러닝이 일반적으로 다른 지금 현존하는 존재하는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뭐 상황이 좋아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있을 경우에 성능이 좋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그런 결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런 그 딥러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그 피처를 까지도 러닝을 한다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아니면 그 문제를 푸는 디자인한 사람들이 그 어떤 도메인 날리지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특정 조건에서 좋은 컨디션에서 딥러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좋은 성능을 낼 여지가 있는 프레임 가능성이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는 키워드가 블랙박스입니다. 이것은 인풋과 아웃풋의 뭐 슈퍼바이즈 러닝일 경우에만 있으면 그 내부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블랙박스처럼 있지만 지금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결과가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뭐 좋던 나쁘던 드라이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뭐 어떠냐면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왜 잘 종작을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딥러닝 또는 CNN 스트럭처, 뭐 ANN도 좋습니다. 어떤 딥러닝 스트럭처인 뉴로 네트워크의 프레임워크로 문제를 접근을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뭐 웨이트도 다 알고 바이어스 학습된 이런 것들도 스트럭처들도 우리가 디자인했으니까 다 알 텐데, 너무나 복잡해서 여기에 몇 번째 하나의 웨이트가 어떠한 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little interpretability, 해석을 못하는 거죠. 해석을. 결과가 좋으면 왜 좋은 건지, 결과가 나쁘면 왜 나쁜 건지, 왜 나쁘게 나왔는지에 대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소위 디버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너럴하게 제가 이야기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뭐 예전에 뭐 다른 어떤 코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디버깅을 하고 어느 포인트에서 위크 포인트가 있고 에러가 있고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데이터셋을 준비해서 다시 학습하는 방법 말고는 그렇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걸로.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판단을 할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딥러닝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딥러닝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처 러닝을 오토노머스 하기 때문에 장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었고, 같은 상황에서 여기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interpretability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또 공학적인 아니면 저희가 활용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위크 포인트가 동시에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 많은 연구자들이 또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CNN을 예시로 CNN의 경우에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비주얼리 모든 전체의 이미지를 다 보는 게 아니죠. 다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이렇게 어떤 새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픽셀의 값들을 저희가 등가로 동일한 웨이트로 동일한 임포턴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많이 볼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미지에서 오브젝트를 인지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러겠죠. 그래서 전체를 보지 않고 대신에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포커싱 할 겁니다. 포커싱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사람에서의 어떤 그 퍼셉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CNN도 웨이트가 학습이 될 때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웨이트들이 더 큰 값을 가지겠죠. 더 큰 값을. 그래서 이 웨이트들이 어디가 중요한지를 연결고리가 있고, 우리가 역으로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웨이트 값들을 좀 쳐다보면 딥러닝이 어디를 주목하고 좀 더 어텐션을 더 많이 해서 이러한 좋은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내는지에 대한 저희 좀 간접적인 거죠. 인다이렉트하게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임포턴스를 아니면 그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클래스마다 액티베이션 맵. 그래서 저기 이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해서 캠이라는 것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모델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학습된 웨이트에 기반, 지금 어떻게 그 웨이트들하고 이 중요도에 연결을 시키는지에 대한 하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아직은 않았고 그걸 이제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그 인투이티브하게 학습된 웨이트와 관련이 있겠다는 것, 그 연결고리가 중요한 겁니다. 연결고리가.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웨이트를 가지고 그 중요도의 이미지에다 하이라이트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제대로 우리가 CNN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쳐다보면서 좋은 클래시피케이션을 내리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요즘 최근 많이 나오는 딥러닝은 사실은 블랙박스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interpretability가 떨어지고 또는 explainable 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다시 설명 가능한 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말은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라는 것은 설명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데 딥러닝은 블랙박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딥러닝 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모순된 말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이지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습된 오메가에서 좀 그래도 설명 가능하게 좀 더 추론을 해보자는 것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아주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서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 상당히 유용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한번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CBPR이라는 데서 요 논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타이틀이 CNN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겠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역시 캠이었고, 보면은 그 이미지의 어떤 특정 reason을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죠. given 클래스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인풋으로 CNN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텐데, 보시면 제일 끝에 소프트맥스를 다니까 궁전이라고 한 46% 정도의 확률로, 그리고 돔이라는 한 19%, 뭐 처치라는 것으로 한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소프트맥스를 하기 때문에 클래스에 해당하는 probability가 있고, 지금 클래스마다의 액티베이션 맵인 거죠. 그 웨이트에 해당하는 그걸 원본 이미지에다가 지금 보면 그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CNN이 이 팰리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때 여기를 지금 빨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파란색이 숫자가 낮은 거고 빨간색이 숫자가 높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을 보고 좀 어느 정도, 그리고 돔이라고 했습니다. 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돔이라고 판단을 make sense 한 것 같아요. make sense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가, 다른 예시가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이미지가 왔을 때 여기를 보고, 그러니까 여긴 거죠. 많이 보고 바벨이라고 얘기를 76%로, 여기를 보고 그래서 그 오브젝트가 있는 클래스마다의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은 진행을 하고 그 클래스가 리즈너블 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를 저희가 어떤 해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블랙박스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이미지를 보고 그냥 바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바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이 나는 여기를 많이 주목하고 쳐다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는 많이 다른 겁니다. 저희 그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최소한 후자를 더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내부적인 동작에 의해서 무엇을 더 많이 고려하고 덜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결론 클래시피케이션을 내리는지,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관에 맞게, 자,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CNN 구조 fully connected 레이어인데 지금 끝단입니다. 끝단 여기까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저희가 CNN 구조를 여러분들이 볼 때 이미지가 들어가고 커널이 이렇게 수입하면서 시프팅을 하면서 컨볼루션을 하고 풀링을 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가 이미지에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또는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fully connected를 했죠. fully connected를 여기를. 그리고 히든 레이어 하나 정도 더 넣고 아웃풋, 제가 예시를 들 거는 7과 9를 구별하는 핸드 디짓에서의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7이냐 9냐를 판별하는 거겠죠. 이런 문제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피처 익스트랙션을 이미지에서 CNN을 컨볼루션을 통해서 하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피처들이 뭐였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ANN 또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가지고 linear classifier를 한 겁니다. linear classifier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뒷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피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까지 와서 하나의 숫자,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뭐 시그모이드 또는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클래스만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로 생각해도 되고 두 개로 생각해도 좋고 원하드 인코딩이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끝단에 나오는 숫자를 하나를 여기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fully connected layer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캠이라는 것이 이 부분을 어떻게 교체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제목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미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까지 예를 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그 엠니스 데이터셋에서 가장 예를 들어 그 구조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여기가 7x7이고 여기가 64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4개. 7x7인데 지금 풀리 커넥트를 하면 7x7을 64개를 일자로 플래팅을 한 다음에 컨볼루션을 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그모이드의 어떤 값을 하나를 넣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액티베이션 맵이죠. 이건 각각은 64개, 뭐 이 경우는 64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웨이트를 가지고 근데 이제 웨이트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나 트레인업을 하기 때문에 이 웨이트도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tf 다 베리어블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미지와 이 오메가를 곱하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웨이트드 된 이미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웨이트는 오메가2는 두 번째 액티베이션 맵이랑 다 더하면 하나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 요렇게까지 하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온 액티베이션 맵의 웨이티드 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가 됐습니다. 하나의 이미지, 원 이미지입니다. 원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죠. 액티베이션 맵 됐고, 그럼 여기는 그렇지만 이 지금 웨이트들은 어떤 값이 학습이 되어야 되는 값이 아직 그 값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여기는 이 각각의 액티베이션 맵은 피처들을 이렇게 뭐 컨볼루션하고 풀링을 함으로써 압축된 이미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중요한 이미지라고 하면 뭐 양수라고 하게 그러면 이 오메가가 값이 크게 학습이 되겠죠. 저는 어느 액티베이션 맵이 중요한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하다면 그 값이 커지겠죠. 지금 그냥 다 양수로만 생각하겠습니다. 뭐 음수일 수도 있지만 뭐 중요하지 않으면 전혀 클래스를 나누는데 예를 들어 마지막 레이어가 중요하지 않으면 오메가가 0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오메가가 0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맵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미지가 왔고 그런데 시그모이드에 결국은 넣어야 되니까 여기 이미지에서 숫자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 모든 픽셀들을 다 더하겠습니다. XY로.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픽셀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냥 서메이션을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그러면 숫자가 하나 나오겠죠. 하나. 숫자. 여기는 이제 그냥 넘버입니다. 넘버. 그거를 시그모이드에 넣고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뭐 지금 7일 확률 소프트 맥스로 하면 7일 확률이 P가 나오면 9일 확률은 1-P겠죠. 7일 확률이 나오면 9일 확률이.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냐고 하면 시그모이드를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전에 숫자가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그냥 단순히 이 이미지에서 다 더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이런 구조로 여기 fully connected를 이렇게 교체를 한 다음에 학습을 하면 그냥 그 학습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클래스를 잘 나누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여기서 그게 맞게 컨볼루션을 하고 풀링을 하고 액티베이션 맵이 잘 나와야 되고 오메가들이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가 여전히 잘 나누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원본 이미지에다가
중요한 웨이트는 크게 학습이 되었을 테니 이 액티베이션 맵을 위에다가 씌우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어느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는지를 여기와 이 액티베이션 맵에서 저희가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그림을 가장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이러한 플로어로 가느냐라고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원하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어느 맵이 중요한지를. 그런데 그 중요한 거를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겠다는 거죠.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정보를 추후에 사용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에버리징이라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에버리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전체를 다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어텐션, 왜냐하면 주목을 하는 부분에 웨이트가 클 테니까, 그래서 어디를 어텐션 하느냐, 어디를 주목하느냐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캠이다 라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어떻게 텐서플로우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이런 것을 모델에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다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학습이.